네, 7차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기출문제 풀이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X1부터 X100까지 100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순서대로 시행하였다 이거죠. 일단 처음 두 수 X1과 X2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X3을 추가해서 X1, X2, X3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X4를 추가해서 이제 X1부터 X4까지의 평균을 구한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해서 어디까지? X1부터 X100까지의 평균을 구했다 이거죠. 자, 이 과정을 시행한 결과 자, X1과 X2의 평균이 5이고 자료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평균이 1씩 증가하였다. 이때 X100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럼 이 시행 과정을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자, X1과 X2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자, X1 더하기 X2가 5죠. 그죠?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때 여기에다 X3을 추가해서 자, 세 개의 자료의 평균이니까 3분의 X1, X2, X3 이렇게겠죠. 이게 6이 되겠죠. 평균 1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X1부터 이제 X4까지의 평균은 7이 되겠고요. 자, 일단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X100까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의 X1부터 알겠죠? X100. 자, 그러면 이 X1부터 X100까지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두 개의 평균이 5고요. 세 개일 때가 6이고요. 4일 때는 7이고요. 100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103이 되겠죠. 30 차이 나니까. 그죠? 이 패턴대로 간다면.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X1과 X2의 평균이 5라는 것은요. 양변에 2를 곱하면요. 결과적으로 X1과 X2의 합이 자, X1 더하기 X2를 선생님은 X2라고 놓을게요. 알겠습니까? 첫째 항부터 두 번째까지 합. 이거 10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죠, 10.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S3라고 할 수 있죠. S3는 3 곱하기 6에서 1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 좋게 자, 이렇게 쓸게요. 안 곱하고 2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겠네요. 그 다음에 S3은 3 곱하기 6. 그 다음에 S4는 4 곱하기 7.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S10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곱하기 103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을 이제 지금 X의 100, X100, 100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일반항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합의 공식부터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식을 세울 수 있으셔야겠죠.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일 때 2 곱하고 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일 때 3 곱하기 6 그죠? 4일 때는 4 곱하기 7 그 다음에 S100일 때는 100 곱하기 103 자, 눈에 보이시나요?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N 일반적인 SN에 대해서 표시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패턴을 잘 보시면요. N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된다 이거죠. 그쵸? 요 N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되겠죠.
S2일 때 2하고 5 차이가 3 나잖아요. 그죠? 3차. 그다음에 S3일 때는 3하고 6이 3 차이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보시면요. 자, 맞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큰 상관없지만 이거는 n이 언제일 때 2보다 클 때 이때 쓰는 거죠. S1이라는 게 x1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쓸 거냐면 합과 일반항의 관계. 자, 어차피 우리는 x100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쓰시면 되죠. x의 n은 어떻게 됐습니까? x n 마이너스 s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겠죠. 맞습니까? n이 2 이상일 때. 어차피 우리는 n이 100일 때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일반항 xn에 대해서 쓰려면 자, xn sn은 어떻게 됐습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n하고요, 요 n 마이너스 1, 이 식이 변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n 대신에 그대로 n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n 대신에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3에다가 n에다가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빨리 정리하면요. 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제곱 자 플러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n 제곱 날라가겠네요. 날라가니까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다 왔죠? 따라서 x에 100이라는 100번째 항은요. n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니까 20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시면 수열 AN에 대하여 n에 대하여 n을 이렇게 2의 p제곱 곱하기 q 이때 p라는 것은 음이 아닌 정수고요. q는 홀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AN은 P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문제를 보시면요. P는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와 0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항상 Q는 홀수구나 이해하셔야겠죠. 이때 AN을 n번째 항의 값은 p다 이렇게죠. 자, 예를 들어서 자, 20이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2의 제곱에 해당하는 요 값이기 때문에 A20은 2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이해하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잘 보세요. 그럼 AN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N을 뭐 하는 겁니까? 소인수분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떻게? 2의 P 제곱 곱하기 Q인데 여기에서 Q라는 것은 홀수이고 P는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요 AN이라는 것은 뭐냐면 N 속에 숫자 n에 2의 최대 거듭제곱의 수가 결과적으로 n번째 항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자면 16이 있어요. 16. 자, 16은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2에 제곱 곱하기 예를 들자면 그죠? 4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에 세제곱 곱하기 2, 그 다음에 2에 4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2 곱하기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q가 뭐라고 했습니까? q가
Q가 홀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Q가 홀수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2n 제곱 곱하기 1. 홀수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2의 거듭제곱을 최대로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홀수 1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이라는 것은 뭐라고 쓰면 되니까 A16은 4가 되겠죠. 4. 그쵸?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n을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2의 최대 거듭제곱수 이것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볼게요. 다시. 그럼 AM이 1일 때 다음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자, AM이 1이라는 거는요, 요 M이라는 네, 숫자를 분해했더니 어떤 형태로 되더라? 2 곱하기 Q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거듭제곱 1이라는 것은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죠. 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패턴이 있는데, 이 m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EM. 자, EM은 m에다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제곱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AEM은 뭐겠어요? 최대 거듭제곱을 했으니까. 네. 거듭제곱의 수니까 2가 되겠죠. 2 이렇게 되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3m은요? 자, 3m은 어떻게 됐습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q가 3이었으니까 q가 홀수였으니까 거기다 3 곱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홀수가 되겠죠. 그쵸? 이게 하나의 홀수잖아요. 홀수. 그럼 결과적으로 네, 2의 거듭제곱은 네, 1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4의 m제곱은요. 4의 m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두 뭐냐면요. m의 2 곱하기 q 꼴이니까 여기다가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1, 2, 3, 4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4m은 네, A4m은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얼마 10m이니까 얼마 많지 않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5m은요. 어차피 홀수는 똑같을 텐데,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q. 자, 2의 거듭제곱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럼 a의 5m은 마찬가지로 또 1이 되겠네요. 자, 6은요. 6m은 자,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q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A6m은 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7m은 뭐 하나 많은데 2 곱하기 7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 거듭제곱 건드리지 않으니까 A의 7m은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해볼까요? 8m은요. 자, 8m이라는 것은 자, 일단 8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q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 8m은 4다 이렇게 되겠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9m입니다. 그럼 뭐예요? 2 곱하기 9 곱하기 q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거듭제곱 건드리지 않으니까 A의 9m 제곱은 1이고요. 자, 마지막 10m은 어떻게 있습니까? 10은 2 곱하기 5죠.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치수니까 A 10은 2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보시면요. A의 M이 1이라고 있죠. 자, 하나 더 쓸게요. 지금 A의 M이 지금 1이라고 온 거예요. 그죠? 어차피 요 홀수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 3, 5, 7, 9 했을 때는 다 뭐예요? 다 1 나오겠죠? 왜? 홀수로 곱한 거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은 네, 지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뭘 더해줘야 돼요? 이제 2, 3 짝수일 때는 좀 달라지죠. 2, 4, 2. 자, 이걸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자리가 5개 있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시면 일자리가 몇 개?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2자리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3개 있네요. 2 곱하기 3. 그죠? 더하기. 자, 3자리 몇 개?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4자리 하나 있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5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8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18이 되겠다 이거죠. 자, 직접 구해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해보셔도 되고요. 요 A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파악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이제 확인했고요. 다음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AN을 n이 자연수인데요, 그죠? AN을 다음과 같이 따라 정한다. 자, 이 14번 같은 문제는요, 하도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을 가시면 이제 무한등비급수나 이런 이 무한급수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때 자주 사용되는 문제 풀이입니다. 자, 보시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떤 좌표가 있습니다. n이 뭐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좌표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이럴 때는요 x좌표랑요 y좌표를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점 A1의 좌표는 0,0이다. 자, 0점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자, 두 번째 n이 짝수이면, n은 an-1 그 전에 있던 점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만약에 n이 3 이상의 홀수이면 자, AN은 그 전에 있던 항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거죠. 좌우로 움직인다 이거죠. 자, 위의 축에 따라 정해지죠. A30의 좌표를 P,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시행을 계속 반복했을 때 A30, 자 30번째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다 이거지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대입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패턴을 발견할 때까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A1은 0,0이죠. 0점부터 출발하겠죠. 자, 그러면 자, A2는 어떻게 될까 이거죠. 자,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뭡니까? A2입니다. 다시 말하면 n이 2일 때잖아요. 2일 때. 자, 잘 보세요. n이 지금 2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요. 자, 문제에서 n이 있을 때 그 전항 n-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n이 2일 때는 짝수를 말하겠죠. 짝수일 때. 자, 짝수일 때 여기다 n에 대해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요 n-를 다시 첫 번째 항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여기다 n을 2을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쵸? 그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 갔으니까 A2는 뭐예요? x좌표는 그대로고 0, 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3를 갈까요? A3. 자, A3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A3 n이 3일 이상의 홀수니까요. 홀수잖아요. 홀수. 그렇죠? 홀수. 그러면 A3은 A2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자, x축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넣어야겠죠. 이 식에다가 이번에는 3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A2가 0, 마이너스 3이었는데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어요. 그죠?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y좌표는 변함이 없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발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4. 4는요, n도 짝수자. 다시 이제 위 공식을 따라가겠죠. 이제 이번에 n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4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네요. 그죠?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A3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3,3이었죠. 그러면 x축은 그대로고요. 자, y축으로 5만큼 평이동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요, 계산을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더해서 2라고 쓰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놔두시는 게 여러분이 패턴을 발견하는 데가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갈게요. 그러면 A5는요. 자, A5는 자, A4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5였는데 자, A가 또 n에다가 5를 집어넣을 거예요. 홀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를 집어넣으면 또 5가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4에서 X축으로 5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 Y축은 또 그대로죠.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6을 한번 해볼게요. A6. 자, A6은 똑같이 n이 짝수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그쵸? 그럼 A5에서 Y축의 방으로만큼 마이너스 7이니까 자, A5의 좌표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쵸?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패턴이 살짝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A30이니까요. 그죠? A29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A3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잘 안 보이시는 분은요. 하나 더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게 하나 더 할까요? A7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8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자, 그럼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패턴을.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A2일 때는 Y좌표만 볼게요. Y좌표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 6일 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A가 8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3 더하기 5 마이너스 7 플러스 9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교대로 나오죠. 그쵸? 그러면 A30에 Q좌표 먼저 볼까요? Q Y좌표 먼저 볼게요. 자, Q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5 마이너스 7 플러스 9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1 플러스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어디까지 나올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A30이니까 지금 A4 어떻게 됐어요? A4, A6, A8 이렇게 이 배수는 늘어나잖아요. 그죠? A30이니까요. 자, 그럼 개수를 보세요. 항의 개수를. 요 Y좌표 항의 개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 두 개죠? 세 개죠? 네 개죠? 그럼 30이라는 것은 네. 어떻게 쓰면 돼요? 15번째잖아요. 15개가 되겠죠. 15개. 항이. 요 Q의 항이 15개가 되겠죠.
그쵸? 2 곱하기 15에 30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부호 상관없이 절대값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네, 뭐 2k 어떻게 되세요? 플러스 1을 놓을까요? 그쵸? 그래서 2일 때는 3, 4일 때는 5, 6일 때는 7, 3일 때는 7, 그죠? 그럼 15일 때는요? 31이죠. 근데 잘 보시면 15니까 맨 마지막 패턴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되겠냐면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죠. 똑똑똑 하겠죠. 그러면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20 마이너스 27 플러스 29까지 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30이 마지막에 15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5 아니죠? 죄송합니다. 31 31이 되겠죠. 자,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요? P. 자, P는 보시면요. 잘 보시면요. 항상 Y좌표보다 항이 하나 부족하죠. 바로 전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P는요. P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플러스 9 마이너스 11 플러스 13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27 플러스 29에서 끊기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은 어차피 교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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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다 몇 개입니까? 자, 이 자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자리가 몇 묶음 남은 거예요. 자, 이 값들이 항이 15개잖아요. 그죠? 15개니까 7개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7,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7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P는요. 네, 이렇게 하면 다 2, 2, 2, 2, 이 자리가 몇 묶음? 7묶음 있죠? 2 곱하기 7, 14. 됐습니까? 따라서 자, P는 14고요. Q는 마이너스 17이다. 자,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죠. P 플러스 Q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 이거죠.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좀 줄일게요.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도 됐고 뭐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그리고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혹시 좌표 감정일 때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쓴 다음에 이 규칙성을 찾아서 유추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을 보시면 자,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차와 각항이 0이 아닌 실수라고 할 때, 자, 0이 아니래요. 공차와 각항의 값이. 자, 그때 방정식 am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실근 2개 나올 수 있겠죠. 최대 2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근을 bn이라고 하면, 자, bn 플러스 1분의 bn이 등차수를 이루나 봐요. 이 등차수의 공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bn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죠. 힌트를 얻으셔야겠죠. 이 방정식 그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또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bn이 다른 근이 bn이다 이건데, 그러면 x 플러스를 인수하겠구나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m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am 플러스 1 x 플러스 an은 0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근의 공식 뭔가
큰 거 계속한 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아차 까먹었네요. 뭐를?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AN이 무슨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AN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A의 n 플러스 2, A의 n 플러스 1, AN 항이 3개가 연속되어 있죠.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뭘 이용해야 됩니까? 등차 중앙을 통해서 요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이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랑 같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겠네요. 이 문제 풀 때. 그럼 결국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요 AN 플러스 2를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요 자리에는 여기다 뭘 넣으면 돼요? AN 더하기 AN 플러스 2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등차 중앙 때문에.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n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x 플러스 AN은 0. 자,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A의 n 플러스 2, 1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요. 아, 여기가 AN,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수분해 하자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n 플러스 2x 플러스 AN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AN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자, 이 중에서 그 한근이 BN이라고 했는데 BN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럼 따라서 B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AN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뭐라 나왔냐면요. 자, 등차 수열 뭐 BN 플러스 1 분의 BN이 등차 수열인데 이거에 공차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자, BN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AN 플러스 2 분의 AN이고요.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AN이죠. 자, 그러면 이쁘게 번분수 써볼까요? 자, 분모는 A의 n 플러스 2분의 2로 통분을 시키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N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분모끼리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남는 건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분의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애초부터 AN은 등차수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세요. n번째 항하고요, n 플러스 2번째 항 사이의 차이죠. 차이는 뭐예요? 얼마큼 나겠어요? 이게 2D가 되겠죠. 2D. 그렇죠? 그 다음에 요 AN은 뭐라고 할까요? AN은요. n번째 항이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쓰면요. A1 더하기 n-1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2D 분의 자, 잘 보세요. 2D 분의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n-1 d 이렇게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공차 구하라고 했죠.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1차식 n에 대한 1차식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냐면 그걸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볼게요. 마이너스 2d 분의 a1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n-1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 됐네요. 여기에서 자, 등차수 일반은 뭡니까? AN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A1 플러스 M-1 D가 등차수 일반항이잖아요, 그죠? 아,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돼서 이쁘게 형식을 잘 맞췄죠. 그쵸? 따라서 주어진 요 새로운 수열의 공차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자, 그럼 다음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다른데 이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볼게요. 처음 4개 항의 합은 26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4개 항의 합은 134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자, SN이죠. 이게 260이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에서 일단 문제를 들었을 때 처음 4개의 항, 마지막 4개의 항. 근데 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아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은 뭐가 있다? 항상 말하지만 대칭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칭성. 자, 그 대칭성의 대표적인 게 등차 중앙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지요. 자,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SN을 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자, 그럼 보면요.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그만 쓸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뭐 A의 n-3 A의 n-2 A의 n-1 A의 n 이렇게 겠죠. 자, 가나 조건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좀 항을 좀 많이 썼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A1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AN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2하고 그 앞에 있는 A의 n-1하고, 그 다음에 A3하고 A의 n-2하고, 그 다음에 A4하고 A의 n-3하고. 자, 요 한 끼리 이렇게 묶어 볼게요. 자, 이걸 왜 묶었을까요? 자,
등차 수열은요 대칭성이 있어서요. 대칭성이 있어서 항상 어떻게 된다? 요 합이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잘 판단하세요. 선생님은 A1을 기준으로 할게요. A1. 자, 여기다가 뭘 한 거예요? 플러스 D를 한 거죠. 여기다 하면 뭐예요? 플러스 D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플러스 D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 D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D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 한 거죠. 그쵸? 앞에서 더해진 만큼 뒤에서 빼준다 생각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요. A1 더하기 AN이나 A2 더하기 A의 n-1이나 A3 더하기 뭐죠? A의 n-2나 A4 더하기 A의 n-3이나 이 값이 어떻게 돼요? 다 같겠죠. 대칭이라고 대칭성 이런 식으로 쭉 반독 잘라서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처음 4개 항과 마지막 4개 항을 다 더한 게 134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를 보세요. 결과적으로 처음 4개 항, 마지막 4개 항을 다 더한 게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그렇죠? 100 얼마입니까? 26 더하기 134니까 네 160이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이 다 합한 게 16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A1 더하기 AN은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26 더하기 잠깐만 134죠? 134 어차피 다 같으니까요. 그죠? 그쵸? 그럼 되겠습니까? 4분의 1 곱하기 160 하니까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등차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A1과 AN을 그냥 구했냐면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n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 26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쓰면 돼요? 자, SN은 공식이 있는데 자, A1이 첫 번째 항이고요. AN이 마지막 항이니까 공식 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n번째 항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n 곱하기 40이죠. 40. 그죠? 맞죠? 잠시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요 값이 지금 4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구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40n 20n이죠.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260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260이 나온다. 그럼 따라서 n은 13이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6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거지요. 알겠습니까? 이 등차 중한 개념이 조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과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일단 이 수열 자체가 뭐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얘기가 안 나와야지. 자, 가족을 보시면요. A1과 B1이 모두 6이다. 아, 두 항의 첫 번째 항은 둘 다 6으로 동일하다 이거죠. 자, 그때 수열 A에는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래요. 수열 B에는 공차가 P인 등비 수열이래요. 아, 그럼 A에는 등차, 그 다음에 B에는 등비. 근데 수열 B에는 모든 항이 수열 AN 항이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구하여라.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도식화해서 한번 문제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보세요. 자, A, N이 있고요. 자, B, N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의 둘 다 뭐예요? 6이죠. 그쵸? 그러면 A는 등차줄인데 공차가 P니까 다음 항은 뭐겠어요? 6 플러스 P 이렇게 하겠네요. 그 다음에 6 플러스 2P 이렇게 하겠네요. 다음 항은 6 플러스 3P. 그죠? 그 다음에 6 플러스 4P.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B에는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6P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6P의 제곱. 그 다음에 6P의 세제곱. 뭐 6P의 4제곱.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겠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를 보면 자, 이거 좀 약간 말장난이 있는 문제인데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에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요 6은 항이 있으니까 6P는요 어딘가에 AN에 있다는 거예요. 6P 제곱도 어딘가에 AN 수열 안에 항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6P 세제곱도요. 6P 4제곱도요. 어딘가에 AN에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구한다 이건데 자, 그러면 천천히 선생님이 말을 좀 변형해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명제식으로 완벽하게 써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자, BN이 일반적인 형태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6PM은 뭐 6 플러스 NP가 되는 이 자연수죠. 자연수 N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각각의 m에 따라서 지금 bn의 모든 항이 6pm 제곱이라고 6pm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모든 n에 대해서 뭐 an의 형태인 6 플러스 np가 되게 하는 요 n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모든 m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bn의 항들이 6 플러스 np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 an의 항이 다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되려면요. 자, 이 말이 되려면 n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n의 존재성. n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n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러면 우리가 n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잘 보세요. 6p의 m제곱에 대해서 6 플러스 np가 돼야 되는데 자, n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걸 만족한 n이 모든 m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n은 p로 나눠야겠죠. p 이렇게 되고요. 6에 p의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이거 있을까요? 이게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p죠. p 그 다음에
다음에 넘기면 P의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요 n이 무슨 수예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됐죠? 그 다음에 P도 뭐예요?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수. 자, 다시 말하면 n이 자연수인데 P분의 6 곱하기 P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자연수가 나오려면요, 이 분모에 해당하는 P, 1보다 큰 자연수가 약분이 돼서 날아가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P라는 것은 6 아니면 P의 m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요거의 약수가 돼야 된다고. 약수.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P는 P의 m제곱 마이너스 이것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자, P는 P의 m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눌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P를 거듭적으로 했는데 1을 뺐어요. 당연히 나눠 떨어지겠습니까? P로 안 떨어지죠. 그럼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P라는 것은 6의 약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6의 약수가 돼서 분모가 날아가서 전체적으로 자연수 n이 자연수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P는요 1, 2, 3, 6이 가능한데 뭐라고요? P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P는 2, 3, 6 요것만 생각 가능한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합을 구하는 거죠. P의 합은 어떻게 되냐? 2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11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11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S의 EN-1은 1이다. 네. 그 다음에 수열, 자, 새로운 수열이네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등비 수열이다. S12, 33일 때 S18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 가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조건을 보면요, 자, 이런 거 한번 넣어봐서 n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어봐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1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S1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요 S3이죠. 5를 집어넣으면요 3을 집어넣으면 5죠. 그 다음에 S7이죠. 이 값들이 다 모두 뭐라고요? 이런 꼴은요 1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항부터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무조건 1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 뭔가 느낌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보시면요, A의 n 플러스 1은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게 등비수열이니까요, 뭐 A의 n 플러스 1 곱하기, 자, 공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R을 곱했어요. 그럼 다음 번째 항이 뭐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요, 요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 번째 항은 어떻게? 다음 번째 항은요,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이게 다음 번째 항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랬더니, 자,
놀라운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양변에 똑같이 뭐예요? an 플러스 1 있죠. 지울게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a의 n 곱하기 r을 했는데 a의 n 플러스 2다 이거죠. 그러면 자, 원래 기존에 있던 an이 있는데 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열 an은 뭐 이게 등차인지 뭐 등비수열인지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런데 n번장에다가 r을 곱하면 n 플러스 2번째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고 잘은 모르겠는데 요 수열 an은 선생님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두 항 간격마다 그렇죠? 한 간격 말고 항 사이끼리 나오는 게 아니라 두 항 건너 뭐야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된다 이거죠. 모든 항이 아니라 두 항 간격으로 계속 되겠다 이거죠. 이 말은 여기 있죠. A1이 있으면요 A3 이렇게 뭐 A5 이런 식으로 두 항 간격마다 등비수열이 나온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튼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S12 33일 때 S18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를 조금 S10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S9가 있고요. S10이 있고요. S11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값이 지금 33이에요. 그럼 S9는 뭘까요? 1이죠. 1이죠. 뭔가 느낌이 나오겠네요. 왜? 가조건에서 홀수 번째 항까지 하면 무조건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따져볼까요? 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보면 되다. 그죠? 자, 일단은 A10은요. S10 빼기 S9잖아요. 그럼 S10이 뭐였어요? 33이었고요. S9는 2니까 32가 나왔네요. 자, 하나 더 구할 수 있죠. 일단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려볼게요. A11은요. S11 마이너스 S10이잖아요. S11 1이고요. 이거는 33이잖아요. 이건 또 마이너스 32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A10은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두 항 강역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S8을 모르지요. 모르네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나 조건이 두 항 간격마다 그럼 A11이면 어차피 A8, A6, A4, A2 값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출 거냐면 여기 초점. A의 11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32. 홀수는 조금 할 수 있겠네요. 홀수일 때 홀수 번째항은요. 왜냐면 잘 보세요. A1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A1은 무조건 뭐예요? S1이죠. 근데 S1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무조건 1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A1이 1이에요. 그쵸? 자, 선생님 이거 그림을 잘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A1이 있고요. A3이 있고요. A5가 있고요. A7이 있고요. A9가 있고요. A11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AN이라는 것은 두 항 간격마다 뭐가 있다? 공비 R로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면 요 A11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항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겁니까? 5번 곱했네요. 그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자, A1이 뭐예요? 1이죠. 1 곱하기 R의 5제곱은 자, A11이 마이너스 30입니다. 아, 나왔네요. 그쵸? 따라서 요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30이니까. 요 R이라는 것은 수열 A인이 두 한 간격마다 나타나는 등비수열의 공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S18입니다. S18. 자, S18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S18은 자, 홀수 번째 항의 합의 무조건 1이라는 거를 적극 활용하면 S17 더하기 A18인가요? 18, 19, 18.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항상 홀수 번째는 1이잖아요. 합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A18인데 이때 뭘 이용해야 됩니까? A의 12, 30이라는 걸 이용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A18이 아까 홀수였는데 짝수를 그렇게 짝수 기준으로 해볼게요. A에는 두 항 간격으로 공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A18은요. A10이 있었어요. 그죠? 두 항 간격이니까 곱하기 R의 몇 제곱? A10에다 R을 곱하면 뭐예요? 12죠.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8. 4제곱 하면 되겠네요. 4제곱. 4제곱.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자, A12 뭐예요? 32죠. 32 곱하기 R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32 곱하기 16. 이건 어차피 이게 거듭제곱이니까 5의 9제곱, 5의 5제곱, 2의 9제곱, 510이네요. 그러면 513이 되겠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문제 S18의 값은 513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수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딱딱 식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기보다는요, 적당한 추론을 해보고 좀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연습,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19번을 보시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n이래요. 2차 함수네요. 그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am이라고 하자. 자, 이때 a에는 a의 n 플러스보다 작게 되게 하는 33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n의 값이 정해지면 x제곱 플러스 n, 그다음에 y는 mx가 만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m의 조건을 한번 따져야겠죠. m과 n에 대한 조건을 한번 따져야겠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자,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n이라고 그랬죠. 이거와 요 직선 y는 mx, 요 mx를 같다고 방정식을 놓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나야 된다는 것은 이게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뜻이겠죠. 만나도록 하는, 다음에 실근을 갖게 하는 m과 n의 값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2차 방정식처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0이니까 식을 가져야 되니까요. 이거에 판별식 d는 자 m제곱
마이너스 4n은 0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따라서 요 m제곱은 4m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n이 정해지면 이게 가능하게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할 때, 자, an보다 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 번째랑 n 플러스 번째랑 요게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 자, 그럼 상식적으로는요, n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m의 값을 다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조금 기준을 n으로 한번 잡고 선생님 m으로 한번 잡아볼게. m으로.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무조건 m제곱은 4m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이것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어차피 m과 n이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n이 만약에 1이면요 1이면 4죠. 그럼 m은 최소한 2 이상. m은 2부터 가능하겠네요. 자, m이 2가 될 때 이걸 만족하게 하는 n 값을 거꾸로 한번 찾아보자 그죠? 알겠습니까? 그럼 n은 뭐가 되겠어요? n은 1이다 이거죠. 자, 어차피 그리고 n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3 이하니까요. 자, 33 이하니까 어차피 4 곱하기 33 하면요 4, 32, 30, 132죠. 뭐 그럼 m은 대충 11 아니면 12까지만 해주면 되겠네요. 많지가 않으니까 직접 다 해도 돼요. 자, 그러면 m이 1 됐고요. m이 3이다.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제곱하면 9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1과 2인데 선생님 여기다가 2만 쓰겠습니다. 왜? 1은 앞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선생님 편의상. 왜냐면 이걸 만족하게 하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m이 3일 때는 n이 1하고 2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마지노선만 잡겠습니다. 마지노선. n이 2일 때 1인데 2만 쓸게요. 앞에 있는 거 제외하고. 자, 그러면 m은 4다. 그럼 16이죠. 자, 16보다 작으니까 n은 어디 거예요? n은 1, 2, 3, 4, 4까지 가죠. 그러면 1, 2 있으니까 3, 4만 쓸게요. 3, 4.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m은 5다. 25예요. 그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n은 4, 6, 24니까 5하고 6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m이 6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6이면 36이죠. 4하고 36이니까 n은 7, 8, 9까지 가능하네요. 자, m이 7이다. 자, 49니까 n은 10, 11, 12 이렇게 되겠네요. 48까지. 그 다음에 m이 8이다. 자, m이 8이다. 8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8, 8이 64니까 16까지 가죠. 13부터 16까지 이렇게 쓸게 그냥. 그 다음에 m이 9다. 그럼 81이니까 20까지 가겠네요. 17부터 20까지. m이 10이다. 100이죠? 그럼 n은 21부터 25. 그 다음에 m이 11이다. 121이니까 n은 26부터 121이니까 30까지. 그 다음에 m이 12다. 144죠. 그럼 n은요 144니까 31부터 144죠. 4일은 4, 4. 계산 안 되죠? 4, 32, 4, 26, 3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만하면 되겠죠. n이 30 이하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애초부터 n을 쓸 때 이미 나와 있는 걸 제외하고 그냥 편의상 쓴다고 했죠. 원래는 뭐였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냐면 자 여기 두 개를 볼게요. 5하고 6일 때. 자 5하고 6일 때 볼게요. m이 5일 때 n은 원래 뭐예요? 1, 2 잠깐만 너무 크다. 3하고 4일 때 볼게요. 3하고 4일 때 m이 4일 때 n은요 1, 2, 3, 4 다 가능해요. 그죠? m이 5일 때는요 n이 될 수 있는 게요 1, 2, 3, 4, 5, 6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만약에 AM은 뭐겠어요? AM은요 A3은요 n이 3일 때 m이 3일 때 이걸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은요 뭐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돼야 돼요? 3이 4일 때잖아요. m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다 가능해요. 뭐 1, 2, 3, 4, 3이 다 들어가잖아요. 3 여기서 범위에. 근데 그걸 제외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애초부터 최소값으로 오기 때문에 n이 3일 때는 m이 4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3은 4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기 편하도록 그냥 제외하고 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자 그냥 보이는 대로예요. 이게 뭐냐면 A1일 때 2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 썼죠? A1일 때 2고요. A2일 때 3이고요. A3이랑 A4가 모두 4라는 거고요. A6은 다 5가 된다는 거죠. 최소값을.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가는데 자 문제만 이해만 잘하시면 금방 근데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무엇을 만족하는 뭐래요? AN은 AN 플러스 1 이게 되는 값이 n이 모두 몇 개냐?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n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n이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1하고요 A2가 봤을 때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되냐 안 돼요? n이 1이면 성립하죠. 또 n이 2일 때는요 A2랑요 A3 다르죠? 더 커지죠? 그러면 A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A3 A4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3일 4일 때 동시에 뭐예요? 이건 모순이죠. 같잖아요 항상. 그렇죠? 안 되죠. 그 다음에 A4하고요 A5는 이거 만족하냐? A4는 4고요 A5는 5입니다. 그러면 만족하죠. 그렇죠? 자 패턴 보셨어요? 그러면 n이 언제일 때 이게 m의 값이 더 커지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 경계에 있을 때죠. 어디 있을 때? 자, n이 4일 때 4랑 5 달라지죠. 6일 때 6하고 다음 7 달라지죠. 9일 때 10일 때 달라지죠. 12일 때 13 달라지죠. 16, 17 달라지죠. 20일 때랑 21일 때 달라지죠. 또 n이 25면 이제 26가 되면서 달라지죠. 30 더 이상 없죠? 33까지 정했으니까 그죠?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n의 값을 합을 구하는 거죠. n의 값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 7, 13, 22, 34, 50, 70, 95, 1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25가 문제 1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필기를 해놓으시고요. 계속 이걸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전에 지수단원 기출문제 할 때도 원래 n의 값을 구하는데 이 n의 값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또 다른 문자
요 m의 값을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요 n의 값을 유추하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패턴하고 똑같이 선생님은 문제에 접근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7차 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